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2013년 7월부터 한 1년 정도 자전거를 탄 걸 2014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페이지에 예, 73회차를 다녔어요. 73차에 걸쳐서 다니면서 1906km를 다녔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내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 20차 정도, 그 중에 3.5분의 1 정도 그런 내용으로, 깊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그 지역에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걸어서 다니는 거하고는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걸어서 다니기는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순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2007년에 이제 공직에 마치고 고향에 왔었는데 한 6년 정도 지나고 내려오자마자 엉뚱한 짓을 좀 한다고 바삐 다니니까 전혀 내가 태어난 곳 그 주변만 알고 이랬지 전혀 고향에 정치라든지 들어서 아는 거와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닌 코스를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닐 때 들은 이야기, 인물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밑에 영천의 근현대 소수인물 이래서 다니면서 들었던 인물에 대한 기록이나 들었던 얘기를 참고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 서적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놓으시고 얘기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영천시의 규모는 보면은 동서로 남북으로 한 40km 정도, 양쪽으로 한 40km 정도가 되고, 면적은 서울의 한 1.5배, 서울에 920평방이니까 서울이 60만 605평방킬로미터니까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이 화북, 상송을 지나서 하송리. 근데 위치로 보면은 상송이 더 위에 같은데 그 옆에 조금 올라왔어요. 하송이. 그래서 그게 제일 북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남쪽이 대창 영월이 영지사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동쪽이 수성리, 저쪽에 포항 넘어가는 원기마을이라고 수성이 1이죠.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지산 1, 2, 3리가 있는데, 바로 올라가면은 지산 폭포 있는 데가 지산 1이고,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지산 1리예요. 1, 2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각 1리에 엄지마을, 양지마을처럼 정각 가다가 오른쪽에 엄지마을은 보이는데 왼쪽에 양지마을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6.25 때도 모르고 지나갔다. 지금은 그래도 이 팻말이 있어서 아는데 전혀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영천 지역에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일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022mm인데 영천이 한 300 정도니까 굉장히 적죠. 그래서 과일의 당도가 높고 과일 생산지로 포도하고 복숭아가 제일 이제 괜찮은 작물이 아니죠. 과일로 나오죠. 포도는 당연히 생산량이 1위고, 복숭아는 2위다, 1위다 이런 논쟁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배 면적은 포도가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천문대도 일조량이 높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천문대도 생겼고, 그 다음에 탄약창도 보관에 가장 탄약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연료로 해서 탄약창이 지금도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비가 적게 오니까 용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수지도 1023개 저수지가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죠. 경북에 5,584개가 있는데 그 18%가 영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적은 영천이 경북의 점유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데 그 영천이 18% 가까이 저수지를 갖고 있고, 강원도로 따지면 영천만 3배 정도의 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이제 그 단포교를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쭉방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가다가 임고 쪽으로 꺾어져서 왼쪽으로 이리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서 지금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가다가 보면은 이 길입니다. 이게 쭉 가서 이제 가다가 덕연리 지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 지난번에 이원석 선생님이 얘기하신 매산고택 얘기 들어갔다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공원이 되어 있는 저 영천댐 밑에 그 공원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는 길은 이걸로 표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 길을 보면은 갔던 길이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다니면서 좀 힘이 들어도 그냥 살짝 차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을 때도 있어요. 워낙 힘들어서. 그래도 걸을 수 있느냐. 그건 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 싶어서 다 자전거로 이제 갔죠. 아까 우리 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삼산에 살았는데, 삼산에서 차를 가지고 거기서 가고자 하는 데를 가서 주차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여기서 좀 더 가고 싶다 하면 그 다음 차소에서는 요 차를 놓고 그 다음 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산수정 사진을 보니까 그 칼라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흑백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길래 그냥 한 카트를 넣어놨습니다. 이 꽃이 아주 아름답고 색깔도 있고 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왜 제가 요 코스에서 일제강점기에 영천의 부자들이라고 넣는가 하면은 그 사진을 넣으라 했는데 아마 우리 편집을 하면서 빠져버렸는데, 김준극 씨라고, 제가 단포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노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휠체어 비슷한 걸 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분이 그 당시에 90세 노인이었어요. 90세 노인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이인석 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마침 진해가가 매호에 있어요. 어릴 때 한 5살, 6살 이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 외가니까, 그렇지. 아버지, 외가에 이제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 뭐 가보셨을 텐데 그 옆에 이분들이 이인석 씨가 살던 그 집이 가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11.4대 때 불타서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담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인석 씨 얘기하고 이활, 이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인석 씨하고 그게 한 4사람 정도,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영천의 부자들이 4분 정도가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인석 씨가 아버지고 밑에 이활, 이호, 이인석 씨가 아들만 4명이었어요. 장남은 그래도 농림부 차관까지를 했어요. 그러고 납북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아들은 제가
이활 씨가 제일 장남이고, 그 부분은 제가 불확실한데, 어쨌든 아들이 4명이고, 한 분은 기업을 했어요. 아들 4명 중에. 그래서 이제 이활 씨가 장남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인석 씨 자체도 아마 그 공직에 좀 있은 것 같아요. 부주설, 저기 보면 경북관찰 부주설을 하셨다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석진 유물 부치 묘 사건은 아버지 묘를 매호 거기에 명당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썼기 때문에 당대의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 최부자직은 적어도 12대, 8대, 좀 기록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7대 이상 그 만석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대에 거의 2만석 가까이, 2만석이면은 40가마 정도 되죠. 2가마가 한 석 정도 되니까. 그런 당대의 부자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김석진 유모열이라는 고향에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 묘를 파가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다 실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넣어놨는데, 그 46년 11사건을 적어 놓은 건 이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천이 야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게 강해요. 그 당시 46년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영천 인구가 15만 1000명 정도였어요. 지금 영천이 10만 1000명 되는데, 그때 11사건에 관여된 인원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통 가구 수로 따지면 4.5나 5.5 정도 될 겁니다. 한 가구가. 그럼 통계상으로는 한 집에 2명일 수도 있지만은 전 가구가 다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 좀 그런 어떤 정부나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때 이인석 씨는 마침 종이라면 표현이 이상한데 같이 있던 분이 사전에 연락을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이활 씨도 하여튼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찍 깨우친 거죠. 전부 이활 씨, 이호 씨, 보십시오. 전부 영국 와세다대, 일본, 영국, 그 다음에 이호 씨는 동경제 중학교부터 일본에 있었어요. 중학교부터, 이호 씨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건 최부자 집하고 소위 오블리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참고로 얘기하는데, 그분은 지금은 망해 있죠.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다 영남다로 다 재산이 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 최신 문정은. 근데 이호 씨도 중학교 때부터 가서, 일본 동경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요즘 것도 사시죠. 일제시대 때. 합격해가 일본 시대에 검사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버지가 워낙 뛰어나기보다는 일찍 애들 다 저렇게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활 씨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 고려대학 중앙이사장을 16년을 했죠. 26년을 했죠. 그때 김연수 씨하고 이활 씨가, 김연수 씨가 창업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대. 근데 원래는 고려대학 재단이, 고려중앙학원 재단이 천도교 이용익 씨가 초대 보성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보성학원 재단 이사를 이용익 씨가 하고, 이대가 천도교 교령을 하던 손병희 씨가 했어요. 하는데, 이제 어렵고 하니까 김연수 씨한테 그 집안이죠. 동아일보 그 회장하던 김연수 씨한테 아마 동생일 겁니다. 김성수 씨가. 여기에 무료로 넘겨주면서 고려중앙학원으로 이제 다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김연수 씨가 그러니까 이게 이인석 씨가 그래도 참 잘 하신 게, 어쨌든
나라의 교육이 잘 돼야 된다 싶어서 김연소 씨가 40만 평을 내고 이화열 씨가 24만 평을 냈어요. 이인석 씨 이름으로. 그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모에는 대부분이 다 등기가 고려중앙학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연유가 이런 연유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사돈간이니까 그 이화열 씨하고 김연소 씨하고 그래서 저렇게 이사장을 오래 했어요. 이사장도 오래 하고 뭐 많이 했죠. 이호 씨는 뭐 대단하죠. 문관시험에 합격해서 검사 초대 지금의 경찰청장이죠. 장택상 씨가 아마 그 다음에 했을 텐데 초대 치안부 그 당시에는 치안국장이 경찰을 했으니까 그래 하셨죠. 정전위원회 대표를 했어요. 그때 검사 출신이니까 군 법무관으로 가서 원스타를 달고 법무관을 했어요. 6.25 전쟁 전에. 그래서 정전위원회 대표를 이호 씨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 내무부 장관, 이해 법무부 장관, 주일대사, 집사사, 총재,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초대 12.12 사건이 나고 입법의 의장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로 뭐 나쁜 건 아닌데 세속적인 의미로 이 두 분은 뭐 세속적인 의미로 굉장한 뭐 그런 걸 했죠. 그게 우리가 삶하고는 가치 평가 이런 부분에서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뭐 욕망을 채우는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의미는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명기 씨라고 본적이 영덕인데 영천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에 전투기 2대를 헌납하고 본인은 총독부의 자문기구입니다. 중추원이라는 데가. 그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손자가 문태준 씨라고 아마 영덕에서 국회의원을 4차례 하고 보사부장 이분은 대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지금의 경북고등학교를. 그래 나오셔가지고 사진이 예, 있죠. 아마 이런 걸 이 2대를 저도 기부를 할 정도니까 굉장한 절약가였죠. 그 다음에, 경산 출신인데 영천으로 이주를 와서 대구에서 미국상도 하고, 정미소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이제 백신혜라는 작가인데, 이건 뒷에 가면은 다시 여성의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여성운동을 많이 하고 한 분들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 백신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나중에는 이제 경산으로 가서 여기 하양 쪽에서도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혜 씨는. 근데 일찍 요절을 하셨는데 뒤에 백신혜 건에 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동 씨라고 신령의 화남에 있던 사람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사촌 동생이 권중돈 씨라고 아마 뭐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조금 여당 쪽이 아니고 야당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굉장했죠. 이분도 저분도 기부를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권중동 씨가 영천에서 사선 무소속으로 2번 하고 신민당으로 2번을 하고 그 다음 서울 종로에 가가지고 기억하실 분들 계실 텐데 장기영 씨라고 부총리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주였죠. 뭐 장강재 예를 들어 문희 남편 이제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그하고 선거전을 해서 이겼어요. 신민당으로 나와. 장기영 씨는 자유당으로 나왔겠죠. 부총리를 하고 이랬는데도 그러니까 5선 국회의원이죠. 대부분 영천 분들이 영천은 삼선을 잘 안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선 국회의원을 박근기 의원하고 정의식 의원이 삼선하는 걸로 이렇게 젊은 분들은 대부분 그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5선까지 했죠. 5선까지 했으니까 영천에서 4선하고 서울 종로에서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우리 장천뜰을 거쳐서 조교 장천을 거쳐서 그 쭉단길을 쭉 올라가가 이제 고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경에서 나오는 그 천 이름이 고촌천인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고촌, 자호, 고연천, 신령천 이런 게 이제 주된 천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아까 임고도 올라갈 때 보면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3년이니까 쭉방으로 올라가면서 길이 많이 끊겨요. 길 중간에 수풀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길이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끊겨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분이 그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다니면서 생각한 게 영천댐 주변에는 길을 낼 수도 없는데 밖에 내서 이렇게까지 하면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관광지로는 영천댐 주변에 훨씬 가치가 있겠지만은 주민의 편의로 보면은 뭐 예산을 그거는 뭐 예산 쓰는 사람 예산부서에 가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다니면서는 물론 자전거를 탔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도 노인회관을 이렇게 내온 거는 이제 동도는 고경인데 가다가 이 큰 도로로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상덕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동도로인데 뭐 다른 건 그냥 쭉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길을 거쳐서 덕정까지 올라간 거죠. 덕정이 경주 넘어가는 길 거기가 마지막에 이제 덕정리를 거쳐서 경주 형곡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마지막 고개를 가다 보면은 양쪽으로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어요. 거기에 아마 양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이제 덕정리를 지나고 그 양쪽으로 혹시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흰뒷물이 많이 끼고 적고 이런 무궁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키 큰 무궁화나무들이 양쪽으로 이제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한번 드라이브 코스로서는 괜찮죠. 한번 다녀오는 게. 제가 이 동도노인회관을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넣은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노인분들하고 앉아서 얘기한 게 이건 누가 좀 공동으로 치사를 내주면 참 좋겠다. 2013년의 생각이. 그래서 제가 혹시나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된다면은 그런 걸 좀 해보겠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영천에 워낙 활발하니까 이렇게 짜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작년인가 북한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이 있고 공동 식당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박일루 기념관, 도계로 가기 전에 왼쪽에 새로 생겨 있더라고요. 그때 2013년에 제가 그런 걸 구상을 했죠. 노인정, 그럼 식당에 공동 식당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다만 노인정 안에 식당이 그때만 해도 잘 돼 있더라고요. 노인정의 식당 시설들이.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의 코하우징이라 해서 같은 건물에 숙소들이 다 있고 식당을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 주택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이게 또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옷을 입고 갈아입고 이래 와야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지금 도유가 아니고 도계에 있는 거는 도천 가다가 왼쪽 마을에 이제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전혀 아침에 들어오면은 이식이든 삼식이든 다 자기 거주하고 아침에 들어오면은 점심 저녁을 다 하고 같이 활동하고 자기 이제 저녁에 자러 활동 거기서 자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넣어놔서 이렇게 그런 전원주택이나 별도의 주택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도의 주택은 지금 뭐 비싼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식이 아니다 싶어서 이걸 넣어내서. 그래서 각국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스웨덴만 툴스투간, 뭐 코하우징 같은 개념입니다. 코하우징이라는 게 공동으로 코랑 그 협력한다는 뜻이니까 동원주택, 협동주택 뭐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근데 지금은 보니까 훨씬 나아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노년층이 늘어날 테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사진들은 제가 다 이 뭐 사진이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면서 찍었는데 이거는 사진 작가들이 찍었다 그래서 좀 뭐 모양새가 나은 것 같아서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다른 사진들은 그냥 제가 다니면서 이제 찍었는데 이것도 뭐 그런 뭐 사진을 좀 보시라고 찍어놓은. 그 다음에 이제 수성리라고 해서 인구서원에서 인구 면사무소에서 쭉 그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쭉 올라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수성 1, 2, 1위가 있고 이제 구만리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영전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갤러리가 있고 지금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시안미술관처럼 괜찮게 만든 어떤 여성분이 작가던데 와가지고 박 누군데 박선영인가? 저길 넘어가면 바로 기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기계. 넘어가는 길이죠. 예. 그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끝에 가면은 원기마을이라고 원기마을 끝에 가면은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고 그 안에 절이 하나 있고 그 넘어가면 기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루나무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가서 뭐 구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3년 전에 있었어요?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넣은 건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을 텐데 이게 뭐 같습니까? 예. 그 사진이 아마 있죠? 예. 그게 그 17년째 타고 있는 제 차 키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그 구만마을이라고 수성 1인데 저기 이제 차를 놓고 이제 저 코스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 이제 차키를 찾으니까 차키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떡하나. 물론 뭐 또 영업용 차를 불러서 집에 와서 스페어를 가지고 가서 오면 되는데 그 이제 복기를 이제 바둑에 복기를 하듯이 복기를 좀 해본 거죠. 쭉 해보니까 이 틀림없이 아침에 차를 타고 왔으니까 차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잠겨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자전거 이제 이건데 자전거 뒤에 조그마한 이제 가방이 있어요. 근데 이러 보니까 그게 열려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 처음부터 안 닫았는지 중간에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열려 있어서 떨어뜨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간 거죠. 한 이 정도에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자전거 타고 가야 되죠. 가가 이제 한참 이제 두리번 가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아서 돌아왔는데 그렇지. 이게 뭐 차에 튀어나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조금 뭐 다른 얘기 같지만 참 사는 게,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경험이 있고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딱 지금 생각해보면, 뭐 거의 70이 다 되는 나이인데, 딱 두 가지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사람들이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 케이스고,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공부를 해가 이제 3학년 말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서울에 가면은 지금 종로에서 시험을 치는데, 6과목을 치는데 하루에 2과목씩,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인데, 이제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어쨌든 뭐 서울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5과목을 잘 쳤어요. 어떻게 보면 잘 쳤는데, 이제 3일에 치니까 이틀째 치고 저녁에 좀 늦게 자겠다고 그때 무슨 이렇게 잠 안 오는 약 이런 걸 먹고 할 때예요. 근데 먹었는데 뭐 부작용이 좀 났는지 일찍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참 당황스러워서. 그래, 그 당시 이제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고시계. 75년 말인데, 75년도인데. 그래, 그거 보면 이제 뭐 기출문제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좀 쬐죠. 기출문제를. 찢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작은아버지한테서 받았는 큰 오박하는 거, 뭐 시커먼 오박 뭐 이런 걸, 이 주머니가 크니까 양쪽으로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제 아침 시험 치러 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노동법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보는데, 딱 나왔는데 막히는 거예요. 다른 건 잘 쳤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주관식 두 문제가 이제 옛날에 뭐 시험 보듯이, 과거 보듯이 이래 걸립니다. 이래 시험 문제가. 펴는데 보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답을 하나도 쓸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양쪽이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관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걸 보다가 들키면은 이제 5년간 시험을 못 보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볼 수는 없고. 이거 모르겠다. 그래야 이제 초안을 주고, 있는 초안지를 한 을 줘요. 답안지를. 그래, 이거 모르겠다. 그래가 이제 뭐 대충 쓰는데, 두 문제를 한 석 장쯤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요. 도저히. 석 장 써봐야 뭐 한 2시간 시험 시간 중에 한 40가, 야, 이거 뭐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 1시간 20분 동안, 이제 초안지, 낙서지에,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쓰고, 이거 또 1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허리에 뭐 식은 땀은 나고, 1시간 20분 동안 이제 그러고 앉았다 나왔어요.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그 당시에도 뭐 과락이 40점, 교수가 3명이 점수를 매기는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잘 줘도 40점 이하 줘버리면 무조건 과락이거든요. 그래고 뭐 시험 치고 와가 뭐,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술 먹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마침 합격을 했더라고요. 합격을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3분 교수가 다 40점 영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됐는데, 뭐 이게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세상에 살면서 한 70년 동안 그 두 가지가 이게 정말 운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9점 줘도, 근데 마침 조금 더 붙이자면 행정학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평균이 한 56점쯤 됐을 거예요, 커트라인이. 근데 그걸 행정학을, 이게 이제 40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행정학을 제가 거의 최고 점수 비슷하게 75점쯤 맞은 것 같아요. 그 두 개 합치면은 115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누면은 한 55 내지 56점 되니까 다른 건 평균 이상 되고, 이래서 합격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저런 운도 있고, 시험도 한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는 이래 갔을 겁니다. 영천댐 하부 공원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복숭아 와인이 있어요. 거기 유시민 씨 자영인데, 송경국 씨인가 뭐 그랬어요. 유시민 씨 자영이 하는 거기 포도밭에 이제 포도 와인에서 하고 그걸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왼쪽으로 하면 저기 성공리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신방으로 맹 양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글로 올라가다가 거의 신방 가서 그 안쪽으로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이죠. 가다 보면 왼쪽에 그 집이 하나 있고, 이제 뭐 이 땅콩을 캐고 이러더라고요. 식구들이. 그래서 마침 점심 때도 되고 이제 들어갔는데, 모친하고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 시집간 딸이 3명인데 다 내려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은 강동연 계장인가? 강동연 계장이 집이에요. 그 뒤에 알았지. 들어가서 얘기. 그 이제 장남은 없고, 강동연 계장은 시청에 근무한 분인데 없고, 그 장기 안 간 막내 남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캐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친하고 사진을 한번 찍자고 했더니만 이제 자기 영감님 고인이 되셨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그 조금 더 가면 이제 언덕이 있어요. 그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경운기에 이렇게 뭐 터들거리는데 이렇게 뭐 튀었는지 거기에 자기 경운기에 사고가 나서 고인이 되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자고 했더니만 아이고 영감하고 같이 찍어야지 이랬으면서 이렇게 내어오시더라고. 그래 이 집이 병력 그걸 거예요 아마. 병력 왜 대를 이어서 병력 명문 가정이라 해가지고 이걸 보험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 뒤에 강계장인 줄 알았죠. 강동연 계장. 이제 가족 사진들이 여기 보면은 이 가족이 아주 단란한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남매죠. 3녀 2남매인데 이게 아마 그 사진이 있을 텐데 얼음이라고 혹시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그때 얼음 이걸 이제 그 보니까 근처 산에 많더라고요 얼음을 와서 집에 이제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정각 삼거리라고 보현산 그 천문과학관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자양 충렬로 넘어가는 길인데 왼쪽 직진에 올라가면 이제 천문대로 올라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절골로 해가지고 또 이쪽에 화북 쪽으로 넘어오는 그 당시에는 그 길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도로가 뚫려 있다 하더라고요. 지풍김으로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뚫려 있다는데 그때는 뚫려 있지가 않았어요. 조그만 임도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만 길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음지마을, 양지마을인데 이 올라가다가 오른쪽이 이제 음지마을이고 근데 그게 보현산이 왼쪽에 있고 기룡산 그 묘각사에 있는 그게 기룡산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햇빛이 음지마을에는 안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에 북쪽 사면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양지마을이고 음지마을이에요. 올라가면서 보이는 게 음지마을인데 그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정각산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횡계리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횡계 저수지가 있고 횡계 저수지도 그 뒤에 공사를 해가 원래는 보현댐이 생기기 전에 여기에 그게 좀 이렇게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그게 예의치 않아서 보현댐이 생긴 거예요. 그 지금 왼쪽에 정성 넘어가는 그 보현댐 생긴 게 이제 거기 이제 음지마을,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음지마을은 살기가 좋더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각일이 뭐 좀 붙여놔. 이것도 뭐 눈요기 하시라고 쳐놓은. 제가 2005년에 대구 국세청장 할 때 마침 그때 141촌 운동이 있어서 뭐 다른 데 할 거 있나 뭐 고향이 하지 이래가지고 정각일이 음지마을하고 141촌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에 좀 교류를 하고 그랬어요. 뭐 물건도 많이 이제 가져가고. 그다음 제가 청장을 마치고 올라갔을 때도
청장이 두 분까지 있을 때는 그 많이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도 그거 가면은 뭐 이렇게 좀 그 당시에 그 TV 그 뒤에 뭐 바꿔주고 이랬더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때 이장이 박은구 이장이라고 조명재 씨, 박은구 씨, 정인채 씨 이런 분들이 다 80 정도 노인 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거기 살고 계십니다. 박은구 이장도 살아계시고 다들 세 분이 다 그 뒤에 그 정인채 이장님이 그 뒤에 이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조명재 씨는 그 가다가 오른쪽에 박은구 이장이 있고 왼쪽에 조명재 씨가 그 뒤에 제가 한 10년 뒤에 고추밭에 가서 조명재 어른 밭에 고추를 좀 땄는데 야 그거 힘듭디다. 그 생각보다 고추를 좀 따본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금계저수지가 화북 면사무소에서 쭉 올라가다가 옥계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쭉 그 안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있네. 예. 그때는 아마 여기서 옥계리 노인회관이 그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금계저수지가 있는데 그 들어갔다가 나오죠. 들어갔다가 그 옥계리는 뭐 그 지금도 물이 맑다 이래서 그 전에는 옛날에 그 농nghiệp 조합장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예. 연세에서 저 그분 금계리에 살고 계시죠. 그럼 여기 이제 노기제와 보현산이라고 이제 여기 아까 그 왼쪽으로 가면 그 군위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군위로 넘어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소월리, 죽당리 이래 쭉 나오죠. 그 이제 돌산도 있고 그런데 그 죽당은 그 돌산에서 용계리로 넘어오는 길이 아주 괜찮습니다. 차 타고 물론 저야 뭐 자전거로 갔는데 용계리로 넘어오면 방 위에 올라가면 뭐 조수연 씨인가 그 여기 매운탕 집안은 그 뭐 불법으로 했다 이래가 한창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끝에 올라가면은 그 농을 하나 해놨는데 그 누구지 코로나 주사 잘못 맞아가 백신 잘못 맞아가 고인된 그 꼭대기 가면은 농을 좀 조성해 놓은 있어요. 영천에 한 명이 고인이 되셨는데 젊은 50대 중반에 그 영천에서 바퀴는 포항에서 맞아갖고 그때 장례를 했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고인이 됐어요. 그 꼭대기 가면은 왼쪽에 음악제도 하고 그랬어요. 고인이 됐는데 그 정부가 이거 뭐 참 정부 욕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뭐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던데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최근에 옆으로 뭐 참고로 불란서에서 오랜동안 교수를 하다가 왔는데 한국에서 그 백신을 맞고 기억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대학 교수를 하시다 왔는데 불란서에서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참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 뭐 아들들도 뭐 괜찮고 뭐 아들들도 뭐 어쨌든 잘 돼가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세속적 능력으로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뭐 힘이 좀 있다는 얘기도 어쨌든 뭐 의사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양반이 참 황당한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교수를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그래 되니까 이거 뭐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 뭐 어쨌든 했는 게 서울대학에서 임상을 하는 조건으로 병원비하고 임상하면 그거 다 무료잖아요. 그죠? 그래 서울대학교에서 임상하는 조건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저께 그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 지난번 그 교수 어떻게 됐나 하니까 죽었다 하더라고. 결국 이제
주가 뭐 서울대 임상 죽었으니까 서울대에서도 조금 이렇게 보상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뭐 그렇게 세속적인 힘이 없으면 서울대에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임상할 때 이미 죽어도 괜찮다. 우리 수술할 때 죽어도 괜찮다. 이거 쓰듯이. 그러니까 좀 뭐 많은 돈은 아니고 조금 받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이건 뭐 예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노기제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원석 선생이 책 쓴 거에 뺏겼습니다. 요거는. 갔다 온 건 제가 갔다 왔고. 저도 대충 알았는데 그걸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1592년에 엔지니어링이 나고 뭐 파죽지세로 오면서 세 군데로 공격을 했잖아요. 장군이 3명씩. 두 번째 장군이 이쪽으로 선발 때는 이걸 거쳐서 서울로 가고 경성으로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이 영천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하송에 도착했는데 어느 노인이 여기 어디냐 이러니까 여기 하송이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 분들이 글로 가는 걸 아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뭐 이거 뭐 전설인지 뭐 하여튼 뭐 팩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송을 피하라. 송자 붙은 세 군데를 피하라라고 듣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게 여긴 하송이고 조금 더 길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상송이고 그걸 넘으면은 청송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대 군인들이 그걸 듣고 아이고 이게 삼송은 피하라 했으니까 그 노기제에 올라가다가 노기제에서 이제 회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노기제가 됐느냐? 일본이 사람들이 키가 적고 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뜻에서 노자로 쓰고 돌아갔다 이가 노기제다. 그래서 그 노인은 보현보살의 화신이다. 제가 이 얘기는 반은 제가 아는 얘기인데 전체는 우리 이원석 선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은 그렇게 제가 뭐 프로 사이클링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옛날 노기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경 가다가 습계를 지나서 또 경주 가는 길 있잖아요. 굉장히 언덕이 높거든요. 그게 무슨 일일이가 넘어가면 왜 가다 보면 자연장도 하고 하는 데 있어요. 습계를 지나가. 오령 일일이. 넘어가면 오령 일일이가 있는데 그 언덕을 그냥 올라갔죠. 자전거를 타고. 그때만 해도 거의 9년 전이니까. 그냥 타고 올라갔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공덕리까지 그러니까 오산을 거쳐서 공덕리까지가 끝이죠. 넘어가면 이제 포항인데 여기가 이제 화북농성 직거래 장터라는 게 오리장님 가기 전에 오른쪽 있는 거기일 거예요. 거기서 쭉 이제 오동을 거쳐서 그때 가다가 오른쪽에 거리에 있는 거기를 안 가고 오동리 앞길로 갔을 거예요. 오동이 금오일리에 오른쪽 조그만 천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금오일리가 있는데 금오일리는 권흥수 장군이 임진왜란 때 창의를 한 데가 금오리에서 창의를 했어요. 그래, 가면은 창의지라는 큰 저기 있습니다. 뭐라 하노?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서 창의를 했어요. 창의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군을 나중에 삼난 의진비처럼 거기서 이제 창의를 했는데 고령수 장군. 지금도 권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리가 이제 입향시조가 가상리로 들어와서 입향시조가 거기에 많이 살긴 한데 여기 금오일리에도 권씨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예, 요건. 기존의 제도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장애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만든 게 대안학교입니다. 예.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대통령 만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시골 데려와서 산다. 흙하고 놀고 성장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대안학교인데 전국에 대안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 진짜 자연과 접하고 자연스럽게 애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유대인이 지금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로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부의 사립 아이비리그라는 데를 아시죠? 8군데. 유명한 대학. 그 물론 이제 주립대학도 좋은 데가 많은데 사립대학만 얘기해서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데는 1600년도의 대학이에요. 1600년대에 만든. 그 8개 대학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다트머스, 뭐 이런 게 이제 8개가 있는데, 물론 리그란 뜻은 담쟁이 능크라는 뜻인데, 자기들이 이제 그 리그 체육대회를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가 캠브리지에서 조정 경기 하듯이 그런 걸 리그라 불리는데, 어쨌든 그 리그의 그 8개 대학의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월가를 잡고 있다는 건 세계를 잡고 있다는 얘기고,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건 미국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한국을 남자가 잡고 있죠. 한국을. 근데 남자를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자죠.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국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죠. 네. 그 대신 돈이 지배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과 문화의 차이는 뭐냐?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수한지는 물론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본주의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 교육은 철저하게 본인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십니다. 저런 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란 건 뭐 물론 이제 그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교육 방법이 좋은 거죠. 한번 미국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이제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활달하고 그러니까 직접 물었어요. 한국 기자한테. 한국 기자 중에 내한테 물어볼 게 있느냐고 이렇게 전 세계 생중계 되는데 물으라니까 전혀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다른데 기자가 이거 한국에 질문한 그 사람은 전혀 안 하니까 내가 좀 해도 되냐고 이래 물어요.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런데도 답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교육 제도라고 어릴 때부터 저도 뭐 암기해서 저는 평소 생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법대 상대하는 거 그거 진짜 반대합니다.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청장 애는 교육 어떻게 시키냐. 저는 평생 애들 성적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엄마는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본 적이 없어. 이거 좀 봐라 이렇다 하면 알아서 하네. 그 다음에 제 딸이 둘인데 시집 보내놓고 한 번씩 보면은 시집 가기 전에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애를 하면은 클 때 걔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만 봐라. 그거면 너가 키울 때 저는 너 엄마 때문에 말이야.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애 잘 됐나. 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세속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애가 서울대를 나온다 뭐 어디를 나온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거예요. 지금도 그 외할머니가 이래 애들 그러니까 이제 제 딸내미는
내 애들을 구경을 시키러 다니죠. 과학관이고 자연관이고 박물관이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도 야당에 이제 한 번씩 서울 지금 영천에 사니까 서울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저 할머니가 자기 보고 싶은 걸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여럿이 딸도 있고 있는데 뭘 하지는 못하고 둘이 있을 때 저 그렇게 아직도 못 알아듣냐고 내가. 애가 가만 두라고. 지가 안 가든지 짜증을 내든지 걔가 관심을 가지고 가는 데를 보고 와서 뭘 보는지를 봐라. 이렇게 교육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근데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이래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묻느냐. 내가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어? 이래 물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그 전부 암기식 교육 아닙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가 문화의 차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애들 중에 삭수가 클레라고 보는 게 걔들은 1번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미국의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오케스트라가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뭐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겠죠. 하나는 또 법의 성향이 있는, 하나는 완전히 클래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식축구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협동정신을, 그 둘 다, 아이, 진짜 뭐 저는 뭐,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오케스트라 하면서 한 사람만 뜩 소리 내고 해서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뭐, 그 미국이 다 100% 맞고 우리는 틀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물질의 풍요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제가 뭐 10년, 15년 전보다도 훨씬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느낄 겁니다. 돈이 최고고 물신주의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래 안 하고 여러분 그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 문제를 이게 대안학교란 뜻 그대로 제도에서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대 열사, 이거는 뭐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 시대의 인물인데 그분이 뭐 참 32세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물론 독립운동가로서 지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거기 가다가 공덕 가기 전에 오른쪽에 노인정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생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생가가 있어서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본 생가는 권중돈 씨 생가하고 호남 1위에 있는 권중돈 생가하고 여기 이제 이원대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항일 독립운동 선장사업이라고 옛날에 그 안병원 씨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회장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책자도 두꺼운 책장 하나.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강의한 조인호 교상이 글을 쓰고 그래서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그나마 제가 이걸 특별히 넣은 이유는 개인 기념 사업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백신의 기념 사업회도 있고 노계 기념 사업회도 있고 정몽주 기념 사업회도 이래 있는데 잘 좋죠. 그런데 삼남이신 기념사업회, 권영수 장군 기념사업회, 이원대 열사 기념사업회 이런 사람들의 기념사업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나라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 예산을 쓴다면은 이런 쪽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나라나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의 명예 이런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흥사단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과거의 생각, 인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호진의 정의 선생이나 그 일대 대장을 하고 전사가 그의 바로 아버지가 2대 대장을 하면서 그게 충료 1리에 있는 충료제입니다. 그 금단동인데 그래서 말 이름도 충료리로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념사업회와 개인적으로 명예가 있어서 기념사업회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 적어도 우리가 내는 세금, 국비는 좀 그걸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옛날 이제 신안 사물탕이죠. 신안탕이죠. 예, 그 지금은 뭐 다 없어졌는데 황수탕도 없어졌죠. 다 없어져. 어릴 때 우리 엄마 따라서 배 아프다 하면 황수탕 가보고 신안탕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뭐 나라제 카페라고 그 당시인데도 굉장히 괜찮은 최근에 영천시내 아주 이 괜찮은 깨끗한 현대식의 카페들이 많잖아요. 2013년 그 당시에 가봐도 이 나자리 카페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뭐 봉사기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권영수 장군 그 기념관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끝에 한강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사가 있고 그걸로 나와서 갑티 가기 전에 감령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그 가면 화설이라고 군위하고 넘어가는 게 화설이 마을. 그게 아마 거기에 그 한강사 올라가다가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그 벚꽃길도 괜찮은데 지금이야 영천댐 벚꽃길이 제일 나은데 거기에도 벚꽃이 괜찮고 뭐 우리 여기 화룡동의 벚꽃도 괜찮하죠. 근데 제가 전국에 100% 벚꽃길을 가본 건 아닌데 제가 가본 벚꽃길 중에는 하동에서 삼계사가 올라가는 벚꽃길도 괜찮은데 화동에서 양쪽으로 그 섬진강 양쪽으로 그 벚꽃길이 제가 다닌 것 중에는 끝도 없고 진짜 한번 다녀가십시오. 구례 그 산수유 마을에 들러서 그 이제 물론 그 할머니 가는 그 매화마을 홍상리 여사가 하는 매화마을도 있고 한데 그 길이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벚꽃길일 겁니다. 그럼 길이도 엄청나죠. 몇 킬로가 되죠. 그 화기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 섬진강으로 이제 섬진강을 이쪽은 경북이고 이쪽은 호남인데 그 길을 올라가면 언젠가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은 정말 벚꽃이 아름다워요. 섬진강도 아름답지만 양쪽으로 펼쳐지는 벚꽃길이 굉장히 요게 이제 화남 1위에 있는 권중동 씨 생가입니다. 그 이제 가다가 화남 1, 2로 화남 3리, 2리, 1리인데 그렇지 1, 2, 1이 3리가? 3리, 1리, 1리일 겁니다. 네, 3리가 원납구래. 네, 2리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 이제 원납구래 그런데 2리가 그 안쪽에 가면은 안쪽 들어가다가 이제 솔숲이 있고 그 왼쪽 언덕에 보면은 그 권중동 씨 묘가 있습니다. 가족 묘가 있고 그 보면은 맞은편에 이게 있는데 많이 쇠락이 있더라고.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마침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니까 앞에서 뭐 사진 찍고 이러니까 웬 남자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대남집이. 대남집이 없애려고 불을 질러서 못 쓸렀어요. 안에 2013년에 있었어요. 이거 2013년 사진이에요. 2013년? 예. 날짜가 바뀌어 있죠. 2014년 제가 2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2014년 5월 4일에 찍은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네. 모르겠어. 그 뒤에 불 탔다 심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게 대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한국평 된다고. 그 제가 어제 한 열흘간 뭐 다른 데 좀 갔다 와서 요거 하기 전에 어제 일요일 날 왔는데 시간이 있었으면 그 좀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데는 다시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못 갔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권정돈 씨가 이제 그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남자가 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게 아들이더라고 아들인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그 이호 씨 아들이나 이호 씨나 이활 씨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어지고 내가 전화번호도 받고 그랬는데 그 여기에 동화사 올라가다가 왼쪽에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사신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 몇 번 통화만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뭐 좀 여유가 있고 이래서면 이런 것들을 좀 그럴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디다. 권정동 씨도 그러고 오선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랬죠. 민주당 때.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들이죠. 영천이 낳은 인물들이죠. 예, 있네. 예. 권태돈 씨가 워낙 있으니까 아마 그때 결국 제가 소개드린 분이 그 시대에 전화에 다 외국의 대학을 다녔다는 게 대단한 어쨌든 여유가 있어서 갔던 대단한 분들이죠.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천에서 4선을 했고 무소속으로 2선하고 이완을 또 이제 6대에서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한 번 중에 의원으로 하고 그 서울대 정치과를 나와서 프랑스 갔다 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자천에 정도영 씨라고 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금 그 선대에서 조금 아까 4대 영천에 일제강점기에 4대 부사에는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거기도 11사태 때 불이 탔어요. 지금도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가 있는데 정기아 씨라고 그 집안이 그 이장도 하고 있죠. 자천 1, 2에. 근데 그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타고 그랬죠. 여기 이제 지산입니다. 지산리 산리를 거쳐서 캠핑장이 있고 지금도 이거 밑에 그러면 지금도 이게 있죠. 차박하는. 차박 생각이 나는데 제가 89년 미국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여름 방학이 기니까 애가 9살, 4살 때인가 웨곤이라고 큰 차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요즘처럼 저렇게 좋은 승용차들이 저리 안 나오고 무지하게 큰 차죠. 8기통 5,000cc인데 웨곤이니까 뒤에 애들 재우고 앞에 이제 내 좌석이 이래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는데 뭐 5만 대를 다 갔죠. 미국 전역을 다 갔으니까 한 달간. 그런데 그때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로키라는 데가 뭐 다녀오신 분이 있으는데 그게 캐나다 로키 마운틴이 자연으로서는 북미 중에는 자연으로서는 최고죠. 베스퍼 그게 있고 제스퍼라는 국립공원이 4개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캘커타에서 들어가는데 한번 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도 있고 밴프 내셔널 파크가 있고 요호 쿠트네이 제스퍼가 있는데 근데 애를 그래 데려가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캠핑 사이트는 전기하고 물은 기본이 있어요. 근데 그래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옐로우스톤에 갔는데도 그게 없었어요. 봄에 예약을 해야 여름에 이제 그래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없어가지고 밤에 미국 사철이 다 다니면은 이게 동네가 4,400km니까 LA에서 뉴욕까지 4,4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자는데 준비를 많이 해갔죠. 그런데 이제 옐로스톤에서 자는데도 내일을 다 입고 파카를 입고 내일 입고 겨울옷도 입고 파카 입고 담요 쓰고 이래 잤는데도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이 없어요. 전기장판 다 가지고 다니죠. 그전에는 이제 전기장판 틀고 이랬는데 이제 그래가 이제 캘커타를 통해서 밴쿠버 거쳐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거 뭐, 그거는 추우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RV파크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좀 캠핑카 이런 걸, 리크레이션 카가 아니다. RV가 비클. 리크레이션 비클이가? 그 RV라 그러죠. V라 그러는데, 그 캠프 사이트에 갔어요. 차만 되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래 가서 뭐 저는 못 들어가죠. 우리 차는 그냥. 들어가서 입구에 들어가서. 제 이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애를 팔면은 다 통하는 사회입니다. 애가 어떻다 하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처음에는 애가 시가 급해서 뭐 이렇게 과속을 했다는 봐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상습범이 되니까 미국 경찰도 하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사무실 설명을 했죠. 애는 어리고 뭐 준비는 못했다. 이러니까 그걸 내주더라고. 전기 사이트를. RV파크에 가면 당연히 전기가 있으니까 그래 전기장판 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뭐 애가 아프다라든지 이러면 다 잘 안 잡아요. 이게 아마 마지막에 쓰면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친일파를 하다가 벗어난 사람은 별로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돌아간 사람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분은 뭐 끝까지 원래 14세 지산 삼리 출신인데 당연히 독립훈장도 받고 했죠. 14세에 출가를 했는 성녀입니다. 끝까지 성녀인데 파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독립운동도 많이 하셨죠. 본인이 조선어학교 사건으로 옥고도 치르시고 아마 저게 그러니까 좀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그 시대에 깨어난 사람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1920년도에. 왜냐하면 1919년도에 3.1운동이 실패를 하면서 그래서 1917년에 소련혁명이 일어나죠. 사회주의라는 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좀 같이 나눠 먹자. 사투리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지 않느냐. 이 생각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독립운동하고 깨어난 사람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안 하면 다 지성인이 아니에요. 지성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지식과 지혜와 성자, 현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식은 그냥 얻어주서 들은 게 제 같은 사람은 지식인이죠. 얻어주선 거 많으니까 책도 보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성인은 조금 다 아시지만 좀 다르고 지혜는 그렇게 배웠다고 해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팔봉이라는 작가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 안 하면은 병신이고 나이 들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하면은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상이란 게 지금도 북구라포로 하면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동독 이런 데가 다 사회주의 정책을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의 정책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영국 보수당이 저렇게 살아남는 이유가 사회주의의 정치인이 와서 뛰어나게 인기를 얻으면요. 바로 보수당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자기 당으로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사회주의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보수당, 사회주의와 진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역사는 진보가 의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보수는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자는 거고
진보는 같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디비는 거고. 근데 한국 진보는, 진보 정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런 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은 뭐 내부적으로 해주시고, 뭐 자기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장 정도 하려면은 그 당시에 50년대에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좀 기록을 하셨다가, 인터넷 같은데 뭐 요즘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이제 거조함 뭐 많이 아실 텐데, 신언니가 가다 보면 지난번에 그 우리 등산 갔죠. 그게 이제 신언골인데, 제가 다니본 느낌, 태양 이런 걸로서는 굉장히 괜찮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돈 있으면 이런데 뭐 오두막진을 지어서 좀 여생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지하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굉장히 안 온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거조함 끝에 가면 거조함이 있는데, 여기에 고려 때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 우리 이제 조계종에 뭐 거의 표고 보고가 종조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예 결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정예 결사를 한 게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흘러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거조함에서. 2차 결사가 언제인가 하면은 성철 스님하고 정담 스님 이런 분들이 봉암사에서 1950년도 결사한 게 그게 결사예요. 굉장히 고성대대이고 선성들이죠. 지금의 조계종의 종교 얘기하면 뭐 그거는 끝이 없는데, 조계종이 많이 뭐 변질이 돼 있죠. 이게 원래 부처님 초기불교가 이제 경전이 뭐 종교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나누면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들어가면서 토속 신앙과 겹쳐지고 어떤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초기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그건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한 게 와서 보라. 보고 말이 맞으면은 네가 네 혼자 수행하든지 해서 네가 느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중간에 넘어오면서 초기불교와 중간사상, 유식사상,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선종으로 넘어오면서 뭐 그 좀 학문적인 얘기인데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한국은 어차피 이제 중국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선종으로 넘어왔는데, 부처님 초기 교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부처님은 자기가 출가한 이유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뭐 너를 알라 깨달으라, 뭐 네가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괴롭더라. 그럼 괴로우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괴로움을 없애야지. 없애지는 방법이 뭐냐? 욕망을 내려놔라. 너를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선정을 좀 닦아라. 선정을 닦다 보면은 지혜가 보인다. 간단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은 뭐 고통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종 얘기하는 조계종이 30년 안거한 스님이 방 이래가지고 못 깨우치나 이래 얘기해서는 그거는 뭐 평생 못 깨우칩니다. 차라리 내 스스로 욕망과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탐이란 건 뭐 이렇게 욕심이 자꾸 땡기는 거.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죠. 땡기든지 밀어내든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좋든지 싫든지 덤덤하든지 이거잖아요. 밀어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땡기면 탐이고 저쪽으로 밀어내면 진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오감각에서 느껴지는 게, 그럼 이제 이쪽에 선정으로 오면은 뭐,
이 보이는 게 다 뭐 허망하고, 이 사는 게 왜 허망한데 얼마나 좋은데요. 사랑, 명예, 재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부처님 얘기는 그거를 너무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 명예, 재물이 왜 안 좋아요? 좋죠. 돈이 어떻게 싫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뭐 불교로 가면은 뭐 사랑, 명예, 재물이 다 구름과 같고 뜬구름 같고 뭐 여러 여정 같고 이런 얘기들,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또 종교학과 정치 얘기 다 어려운 얘기인데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수하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500나은점. 제가 이제 금호 출신이라서 이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가 넣는 이유는 요게 이제 제가 아마 어릴 때부터, 제가 53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도 요 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 2014년에 찍은 건데, 저 이제 죽어가고 있더라고. 최근에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저 나무를 누가 뭐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싶은데, 저도 뭐 돈이 많고 이래서 좀 옮겨 심을 텐데, 옮겨 심을 땅 한 포기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놨는데, 왜 제가 욕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 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한테 끌려가서 이 밑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간대를 대라 이래가 이제 총살을 시킨다고 그래서 총을 대고 이제 엎드라고 치마를 덮었었는데 총을 쐈는데 빈 총이더랍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이 심장병이 걸려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참고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46년 10월에 대구 항쟁이라고 해서 11 사건이 난 거예요. 11 사건이 났는데, 이게 이제 이제 해방되고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소장농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료를 80%를 받았어요. 80%.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정도영 씨 집, 이호 씨, 이활 씨 집. 2만석 정도를 했다니까, 이인석 씨 집안이. 3만석 정도가 했다. 그런데 8화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 먹고 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5천 중에 3만이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영천경찰서장하고 읍면장, 파출소장 무지하게 살해당했어요. 지금도 따지면은 이 16개 읍면동에서 거의 대부분이 죽창으로 찔려 죽은 사람도 많고, 고등계 밀정이나 형사 좀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다 살해당했어요. 영천이.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죠.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영천 지역이 서두에 말씀드린 좀 그런 생각들이 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후손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한 6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혼을 달래려고 하다가 하기를 해서 3년 전에 임고 다리 건너자마자 평촌 맞은편에 공원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 안쪽에 가면은 추모비가 서가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추모비가 생겨졌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서 살해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산에 들어간 사람도 많고, 여기 빨치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 구분이. 그래서 이제 영천도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데 최부잣집이 뭐 7대 내지 12대로 내려오면서 거기는 그 소장농들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거의 한 3대 전에 50%로 내렸어요. 경주 최부잣집은. 근데 여기는 영천은 결국은 이제 8회까지 결국 받다가 11 사건 나면서 정도영 씨나 이인석 씨는 그 집이 불타버렸죠. 그 빨치산 주변에 많았습니다. 예, 그 보현산, 운주산, 채약산 이런 데서 빨치산이 많고 그 당시에 기록에 하면 군수가 살해당하고 부관 면장 그 다음에 어느는 목졸라 살해당하고 고경지시장은 칠등쿨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 경찰 15명이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픈 역사이긴 한데 하여튼 좀 그리고 이제 48년에 여수 반란 사태하고 제주 4.3 사태가 나오고 난 순천 48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여기에 보현산 일대 이런 데 빨치산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게 결국 없어진 게 50년 2월에 집중적으로 군경 합동으로 보현산 일대에 빨치산을 걷어냈어요. 50년 2월에. 이거는 참고로 궁중에서 춤을 출 때 겨울 되면 생화가 없으니까 그 종이로 만든 그 궁중 그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꽃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던 그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그 연구를 해서 거기에 연구소가 있었어요. 참고로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생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도구들이고 그 유상리에서 산을 거쳐서 명주리로 상리로 가는데 상리가 이제 북한에 제일 청도 넘어가는 데죠. 그 중간에 가다 보면 도유저수지라고 있고 이게 다른 거는 그 가다 보면 김영김 씨 묘원을 워낙 잘 해놨어요. 가다 오른쪽 왼쪽에 김한주 박사라고 경기대학 총장을 오래 하던 분이 그 출신인데 거기에서도 많이 공을 들였고 그리고 묘원이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광주시 이당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광주시 시조묘입니다. 이게 이제 광주시 이당의 아들이 이집이라고 있는데 고려 말에 어쨌든 개경에서 신돈에 반대를 하다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아버지를 모시고 등에 업고 우리 최영도란 분이 최원도 씨가 영천 사람인데 이 얘기는 많이 지난번에도 하셨죠. 그래서 엄마가 그 위에 묻혀 있는데 그 밑에 자기가 죽고 최원도 씨가 죽고 그 묘토를 봐놨는데 거기에다가 그 친구의 이제 최원도 씨도 그 중앙에서 저걸 조금 했어요. 높은 벼슬은 아니라도 그때 아마 이 집을 좀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 묘를 준 게 이게 광주시 우리나라 조선조 8대 명당이라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8대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라고. 그분이 요즘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여종이 그 여종 얘기를 했죠. 그 묘가 있고 지금도 아까 얘기하는 경주 최씨 중시조가
전쟁에 나가서 노비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밥을 가지고 노비, 그 종의 제사를 같이 지냅니다. 같이 그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지금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그 퇴계 이양을 그 사모하던 종이 아니라 왜 기생이 있잖아. 두양이 제사를 지금도 그 퇴계 이황 제사 지낼 때 두양이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좀 그렇게 신분이 낮으면서도 본가에서 귀족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은 아마 그 세 사람 정도 한국에서는 기억이 나네요. 그 연암면은 가다가 그 오른쪽에 그 북한 유산 가다가 큰 길로 가다가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그 비만 조금 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회화나무는 저 귀족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귀족들 뭐 학교 뭐 이런 데는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저 가면은 여기 뭐 우체국 있지 그 옆에 가면 있습니다. 도동 지나가지고 영천 뭐 호계도시 이건 뭐 시내들 돌아간 거고요. 호국의 도시 영천이 뭐 지금 뭐 충녀 호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영천의 호국의 도시 된 게 임진왜란 때 업성탈환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말에 삼남의진 그 다음에 6.25 때 영천 전투를 이어서 장사 전투로 이어지고 승리로 그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의 기반이 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남아 있어서 이게 호국의 도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무선 장군이 뭐 어쨌든 화약을 제조해서 그 시대에 이제 전쟁에도 나가고 실제로 전쟁에 참가를 하고 이러죠. 1380년인가 뭐 이렇게 부원수로 참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록들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육성으로 들리죠?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박은찬 씨는 뭐좀 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유명한 작가로서 있고 백신이는 아까 백매유라는 그 부사 그의 딸이라서 왜 이 부분을 뭐 영천에 인물을 하면서 박은찬 씨는 그냥 작가로서 활동을 해서 넣었고 백신의 씨는 여성 작가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 수련입니다. 그냥 뭐 글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백신에 넣었는데요. 이게 상무동 출신이죠. 상무동에서 나왔는데 뭐 교사 생활 다 하고 뭐 이래저래 그 신간의 근후에 신간회라는 게 독립운동하던 단체입니다. 그걸 이어서 근후회라고 하는데 영천 지구의 책임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백기호인데 백기호도 사회주의 사상에 굉장히 심취를 하고 있었어요. 백기호도. 그런 것 때문에 독립운동에도 뛰어들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기호 씨도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반의 반복문적인 저항주의자를 평가를 오빠가 해서
여기서 근거도 되고 있는데, 그리고 백신에는 하여튼 작가로서, 대성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길만하죠. 명예를 일찍 돌아가셨는데 31살에 시베리아 여행 갔다 오면서 아마 조금 지병을 생기고 서대병원에 돌아갔는데 그 뒤에 이게 오빠의 딸이 성원하게 그건 당시 서대병원에 가보고 문제가 하는데 그 백신은 인물이 굉장히 이쁘죠. 제 시대. 백신의 기념사업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기립도생도 기념사업회도 있고, 백신의 문학제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백신의 문학상도 하고, 그 2회 때 그 백신의 문학상을 여기 사천 출신의 서동건 유부장 검찰총장도 하셨어요. 박교 대통령 연구 이런 후배인데, 그 딸이 아마 서하진인데, 그때 백신의 문학상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의 씨는 문학비도 지금 여기 옮겨져 있나? 도서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백신의 여성 작가, 여성 운동가, 신여성이죠. 신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박은찬 씨도 뭐 어쨌든 작품에서 그 시대의 대화를 많이 농초에 이루어지는 많이 쓴 작가입니다. 백신의 기념사업은 잘 되는데, 학원사람도 한때는 뭐 같이 하는 걸 좀 얘기하다가 지금 백신의 기념사업만 되고 있어요. 그 일제강점기 신여성을 백신을 보면서 조금 기록을 해놨는데, 참 내용이 많은데, 나혜석 씨는 혹시 아시죠? 이분은 그 백신이보다는 훨씬 더 여성운동가, 신여성, 뭐 이런 쪽이에요.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나혜석, 윤신덕, 김일력은 나중에 이제 선임되죠. 선임돼서 그 다음에 김명순 씨보다는 이 세 분이 가장 그렇고, 나혜석 씨는 삶을 굉장히 참 이때 신여성 가면 한두 사람을 빼고는 다 이혼하고 뭐 사교연애하고 이렇게 된 사람, 뭐 개인적으로 비난을 하고 사는 거라. 그 나혜석 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은 걸 다 얘기할 수 없고, 나혜석 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나중에 그러고 48년도 돌아가실 때는 백년병자로 돌아갔어요. 지금 수원에 가면은 나혜석 거리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뭐 연애도 뭐 독립운동가 그 33년 중에 하는 최린, 뭐 이광수 이런 분들하고 연애하고 있어요. 나의 딸이, 아들이 한은 총재를 했어요. 물론 자기가 그 유명한 무형 변호사하고 결혼하고 최린하고 파리에서 만나가 그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연락하고 그 생각을 못 봤어요. 이규칙이라고 말하는 본 같은 인물이 아니죠. 아닙니다. 말라시는 음악을 돌아가신 그 누님, 이때 총장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건 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다고는 그냥 자기 생각나는 것을 위해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음악 나오니까 Potremo fare
확실히 가진 것